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쿠팡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목 보는 거는 좀 오랜만이긴 하네요. 앞으로는 좀 관심 종목,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쿠팡 관련주 이슈가 떴죠. 이거 먼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재료를 통해서 본 종목의 그림을 또 그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재료에 따른 세력들의 시나리오 같은 게 있습니다. 재료의 성격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가 뭐 임상에 들어간다. 근데 임상이 뭐 삼상이면서 중대 질병 있잖아요. 좀 희귀병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임상 실험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회사에 대한 그 매출 기대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강력한 재료. 이렇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재료에 대한 그 규모에 따른 주가 상승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좀 가늠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차트를 그 다음에 분석하는 거고요. 같이 분석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쿠팡 관련된 쿠팡 아니죠? 그 야놀자 관련된 이 상장 이슈입니다. 투자 회사가 이제 야놀자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가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쿠팡 관련 주식을 한번 제가 언급했을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같은 재료잖아요. 근데 규모는 좀 다르죠. 미국 시장에 상장하는 거랑 국내 시장에 상장하는 거랑은 게임이 다르죠. 차원이 틀린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의 재료가 좀 더 약한 건 맞아요. 그 약하다라는 걸 오늘 시장이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장 이슈라는 건요. 결국 상장이 된 그날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주식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살아나기가 어려워져요. 시장에서 이미 그 주식에 대한 가치가 공개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에 어떠한 관심을 보였는지 결과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뒤에 추가적인 상승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상장하기 전날 그 전날까지는 그 기대치나 이게 시장에서 어떠한 지금 뭐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다.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되기 전까진. 그래서 똑같아요. 그 야놀자 관련된 주식도 상장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이슈몰이를 통해서 세력들이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배제할 수가 없어요. 다 이 주식이라는 건 세력들의 어떤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스케줄을 잡아놓고 어떠한 이슈를 가지고 놓고 어떤 이슈가 개미들이 제일 좋아하는지를 세력들은 기가 막히게 다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개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슈가 미국과 관련된 이슈 또는 중국과 관련된 이슈 또 정치 테마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임상 3상 뭐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투자자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한 이슈에는 돈들이 너무 잘 붙어요. 지금은 특이하게 쿠팡 이슈 이후로 원래는 이 상장 이슈가 그렇게 주목받는 건 아니었는데 이 쿠팡이 그 상장된다라는 이슈를 한번 쳐주고 그 다음에 바로 야놀자가 지금 이슈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그 타이밍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봤을 때 이제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좀 있는 거죠. 예, 타이밍을 고려해 봤을 때 추측이긴 하지만 자 그러면 이제 SBI 인베스트와 그리고 아주 IB 투자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제 들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충분히 이슈몰이는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다고 하면 재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주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부터 어떤 이슈몰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그리고 보합 기간을 충분히 줬다가 물량들이 이제 나간 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린 겁니다. 의도적인 차트인 거죠, 이런 것도. 자, 그 기간을 보자고 하면은 거의 9월 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이 주가를 관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력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그리고 1년 정도를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를 올리는데 그 자금 여력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그 유통되는 주식 양이나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바꿔 이야기해서 지금 정도가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가 이 차트가 이
차트로서 이 규모로서 상승시킬 수 있는 정말 최대치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는 지금 모양에서 이제 단발성 상승이나 추가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재료가 있으니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인 상승으로 끌고 가면은 기간이 더 길어지는데 거기까지의 여력은 일반적으로 세력이 주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경험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같은 경우는 이미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대비해서 꽤 많은 가격을 이미 치고 올렸습니다. 이 정도 올렸으면 통상적으로도 이 이상으로 가기가 일반 바이오주 아닌 경우에는 일반 이제 이런 투자 회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든 과거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재료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겠지만 매매를 할 수 있겠지만 이 종목을 끝까지 가져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다라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막연하게 계속 들고 가고 있고 또 손실을 받는데도 계속 뭐 쥐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상황상 좀 리스크가 좀 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재료가 있기 때문에 상장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면서 추가적인 슈팅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예요. 사실은 아주 IB 투자가 대장주고 주도주고 그 다음이 SBI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장주를 매수하는 게 맞는데 제가 SBI를 왜 좀 주목하면서 더 좀 괜찮게 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목이 과거에 그 비트코인과 한번 연결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비트코인 상승했을 때 이것도 이제 뭐 투자 관련 회사니까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승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라든지 상승했을 때 힘이라든지를 보면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 자체가 주가를 좀 세게 흔들기도 해요. 빡세게. 그래서 오늘 같은 하락도 이 세력의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큰 하락들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하락을 주고 나서 그 회사의 가치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승분을 다시 줄 때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와 같은 이 상승 여력이 이 상승이 많이 좁고 그리고 쉽게 눌림을 주지 않는 이런 타이밍을 잡기 좀 어려운 주식보다는 SBI 같은 종목이 조금 더 눌릴 때 매수하면 수월하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거 역시도 이제 그 추가 상장, 신규 상장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후에 또 다른 이슈로 전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시다 보면 한 종목이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A라는 재료였다가 뭐 상장 주식 A라는 재료였다가 한 뭐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재료가 바뀌어요. B라는 재료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바뀔 수가 있고 다른 투자 대상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체를 좀 하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SBI 인베스트먼트가 우리가 좀 공략하기가 좋은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갖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이지만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상장 전까지 상장하고 나서는 이제 차트가 죽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장 전까지 재료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종목을 공략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과열 열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BI보다는 아주 IB 투자를 좀 관심 있게 볼 거예요. 이 개인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주가가 크게 오른 종목을 더 좋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선발인 건 맞고 대장주인 건 맞고 그래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종목에 돈이 많이 몰리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기 힘든 그림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게 선발이고 뭐 후발이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장이고 뭐 2등주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자 그럼 분봉으로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분봉을 보시면 자 얘는 오르는 과정이 참 이쁘기도 했어요. 이렇게 올랐죠. 근데 IB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같은 재료를 받았을 때 이 종목의 돈이 더 빨리 몰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돈이 몰리는 속도가 좀 느린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거 물린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락은 이 세력들이 일부러 누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누른 거, 압박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시초가에 눌러놓고 가격을 횡보시켰어요. 마찬가지일걸요. 얘도 시초가 이제 이 상한가 따라잡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 상따 매물들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 횡보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들도 좀 눈에 보이기도 하네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정리하자면 상장 전까지 이슈를 받아서 얼마든지 추가 슈팅을 줄 수가 있다. 근데 아주 같은 경우도 이미 고평가라서 좀 이런 건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SBI 같은 경우는 다른 재료를 또 물고 와서 상승시킬 가능성도 있는 과거에 어떤 검증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과거에 이 주식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전에 얘가 올릴 때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또 내릴 때는 어떤 식으로 내려버리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진짜 그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내려요. 내릴 때. 그렇죠. 이게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의 어떤 등락률을 반영하기도 했고, 또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관련주가 그 우리기술 투자가 선발이었기 때문에 얘가 좀 후발 성격이 있긴 있었지만 이 내려갈 때의 그 움직임을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코스닥이 대세 상승하는 시장이었어요. 이때 바이오와 같이. 지금도 약간은 겹쳤죠. 지금도 약간은 대세 상승하는 시장에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수익이나 눌림목 매매를 할 때 이 SBI와 같은 종목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강하면서 눌릴 때는 좀 고통스럽게 많이 누르긴 하지만 또 오를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려주는 이런 종목들을 좀 단타로 하는 게 더 괜찮은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